오늘은 이제 7월 1일이네요. 벌써 제 7월 1일 한의원 모임으로 이제 세계의 주인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혹시 먼저 해도 돼요? 그 영화를 추천해주신 박상희 목사님께서 어떻게 보셔서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추천을 먼저 한번 여쭙고 영화 본 소감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전혀 아무런 데이터 없이 미리 아는 거 없이 그냥 봤거든요. 원래 윤가은 감독 영화를 좋아해서 그래서 봤는데 영화가 참 주제는 성폭력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사람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모든 주인공들이 다 거짓된 평화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다들 아닌 척 하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만의 올가미가 다 있어요. 다 가족들이 다. 주인의 가족들이 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저한테 왜 기독교인이냐고 묻으면 자유 때문에 믿는다고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저쪽 아나운서는 뭐 피해자다움의 강요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람이 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스스로 규정하고 어떻게 자기를 자유로운 존재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추천했고 영화의 특히 마지막 부분에 쪽지를 여러 사람이 읽는 그 부분에 가서는 사실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긴 하지만 누구나 다 지금 그런 사람일 수 있고 어느 누구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가은이의 자기는 자기를 살아내려고 막 몸부림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또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영화 하자고 했어요. 일단은 영화가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조도 너무 좋았고. 네. 네. 일단 영화 감상평을 살짝 돌고 뭐 얘기하고 싶은 주제를 던져주시면은 그걸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걸 받아서 바로 하면은 저도 이제 아예 잘 모르고 그냥 가볍게 사실 영화를 본 건데 유튜브 댓글을 좀 먼저 봐요 저는. 근데 제가 볼 때 좋은 음악이나 좋은 영화, 영상 콘텐츠들은 댓글에 굉장히 다양한 자기 사연들을 늘어놓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좋은 음악이고 좋은 댓글들 같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컨셉 테마는 이제 성폭력 문제, 이제 특히 아동 친족 성폭력 문제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근데 댓글은 일단은 이런 젠더 폭력 주제지만 큰 남녀 갈등이 여기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점 하나는, 그리고 저마다 자기 사연들을 댓글로 읊는데, 물론 모든 유튜브 영상들이 그렇진 않겠지만 이 영화에 대해서 조회수 높은 영상들을 이제 본 거예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말씀하신 그 억압에 대한 고민에 대한 게 있어요. 그 중에 재밌는 게 아무래도 제가 종교 노동자다 보니까 사이비 종교를 되게 평생 다닌 친구가 자기가 이제 거길 나오게 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댓글로 구구절절 써놨는데, 사실 이 주제랑 그 주제가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썼을 때 사람들의 호응과 반응과 응원과 이런 게 그 안에서 엄청 이루어지는 걸 보고, 야, 어떻게 요 주제에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특히 2030 모두가 싸우고 있는 이 주제의 소재인데, 난 진짜 일부러 좀 찾아봤거든요. 또 누가 우리 2030 남들 누가 먼저 싸우겠지 봤는데, 그것보다는 진짜 여러 가지 자기 고민들을 털어놓으며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로 가는 걸 보고, 와, 되게 이게 어떤 코드가 있나 보다, 사람들이 대화할 수 있는. 약간 그래서 좀 신기하게 봤던 영화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자유롭게 할까요, 순서를? 자유롭게 네. 저는 여기 이 영화가 어떤 메시지를 지금 비슷한 얘기예요. 이 영화가 좋은 영화라고 느끼는 건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지만 스며들고, 그다음에 그 메시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잡고 싶은 주제가 다양하다. 그래서 좋은 영화인 것 같고, 이 영화를 저는 그냥
강화문 뭐 영화 극장 이름을 말해서 그렇지만 시네큐브를 그냥 아무 때나 가요. 시간이 있으면 서울에 갈 일 있다 시간이 남으면 가서 시간 맞는 영화를 보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보는 영화 중에 하나였고 그러면서 평들이 계속 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영화에 대해서 빼북에 좋은 영화 하고 뭐 개인 단톡 관계에서도 좋은 영화 그래서 나도 봤어 뭐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넷플릭스에 나와서 올라와서 그때 한번 봤던 걸로는 너무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넷플릭스에서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여기서 또 토론한다니까 좋다. 그래서 이 영화는 그래서 좋아요. 어떤 메시지를 감독이 주장하거나 독자들이 뚜렷하게 그걸 가져가지 않게 하고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곱씹어서 계속해서 말할 것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 그래서 오늘 얘기에 기대가 많습니다. 싸움은 안 났어요. 약간 요 주제에 대해서도 어떤 너무 가볍게 다룬 거 아니냐부터 해서 그런 어떤 분들은 그러진 않았어요. 제 주변에서 같이 얘기하는 건 없었어요. 네. 같이 얘기한 경우는 이거 처음이에요. 어떠죠? 저도 사실 어떤 영화인지 아예 모르고서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일단 넷플릭스를 찾아봐서 넷플릭스에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영화 볼 때 그런 걸 잘 안 봐요. 누구 평가나 아니면은 원래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가볍게 시작해서 봤는데 보면서 저는 딱 반대로 별로 분쟁이 일어날 만한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다들 거의 그 정도까지는 다 공감하는 내용이잖아요. 성범죄가 나쁘다 정도는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는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범죄라는 범위 내에서는 더 나아가진 않았고 그 피해자들의 생활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다룬 거여서 사실 그렇게 분쟁이 일어날 만한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짧게 평가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짧은 클립들 같은 걸 본 기억이 나는데 어떤 거냐면 장애인 친구와 비장애인 친구가 서로 함께 지내는데 비장애인 친구가 장애인 친구를 놀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인 친구가 너무 쿨하게 받아내고 서로 장애를 갖고 막 놀리고 장난치는데 그게 아무런 서로의 허들이 되지 않고 서로 막 놀리면서 즐겁게 지내는 관계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카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생각이 좀 나요. 왜냐면은 이제 주인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갈갈이 찢어지지 않았고 상처받지 않았고 그러니까 견디고 있고 버티고 있다라는 걸 자기는 스스로 증명해내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의 형편도 처지도 모르지만 마치 성폭행 당한 사람들을 다 공감한다는 듯이 말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분노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면을 서로 얘기해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깊은 관계 속에 컨센서스 없이 그냥 마치 위로하는 것처럼 마치 잘 돌봐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불편하고 싫은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통당했으면 그 사람 고통당한 걸 같이 이해하고 같이 경험하고 같이 아파해주고 하면 되는데 얘는 너무 아픈 애야. 얘는 시의 대상이야. 뭐 이런 식의 구도를 딱 만들어버리는 순간 너무 불편해지는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통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같이 일단은 한번 깊은 공감을 해주고 나면 상처조차도 서로에게 농담도 하면서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할 텐데 그렇지 못하거나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다시 새롭게 하게 되는. 여기 이 영화는 좀 다른 영화들하고는 시간이 달라요. 그리고 일단은 본인이 그러니까 그 마음에 걸리는 문장이 뭐냐면 인생과 영원히 파괴되었다. 그리고 맞죠. 그런 문장이죠. 그래서 자기는 성폭행을 어렸을 때 당했지만 나는 내 인생 난 잘 살고 있고 나는 전혀 파괴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기를 원하고 자기 스스로가 계속 자기에게 쇠뇌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태로 가족들이 다 살고 있어요. 지금 엄마도 그래 너 지금은 잘 살고 있어. 그렇지만 또 엄마는 딸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힘들어서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동생은 마술을 계속 하는데 동생이 하는 마술은 뭐가 자꾸 사라지는 마술을 해요 얘가.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것도 모든 사람들의 고민을 써서 쪽지를 받아서 그 고민을 영원히 없애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 동생은 그 삼촌이 사과 편지를 자기 누나한테 계속 써 교도소에서 그거 오는 걸 족족 동생이 받아서 자기가 감춰놓고 삼촌 우리 누나한테 편지 쓰지 마세요. 나는 삼촌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글을 써놨는데 차마 또 그건 보내지는 못하고 얘도 또 하나의 피해자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실 제일 비겁한데 그래도 세 가족은 표면적으로는 아주 단란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아버지 혼자 이제 거기서 못 견뎌내고 주인공이 계속 문자를 보내도 다 씹어. 답을 안 해. 그리고 유일하게 보낸 게 자기가 지내는 그 숲속 같은데 사진 하나 딱 보냈는데 또 나중에 잠깐 나오는데 주인의 배경화면은 그 아빠가 보내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하고 그 아이들하고 그 아버지가 저는 너무너무 비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여기서는 저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성폭력 피해자 경우에도 저렇게 주인이 같이 그래 너 괜찮게 잘 살고 있구나 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겪은 아이처럼 그냥 다른 아이하고 똑같이 대하는 걸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나보면 알아주고 이렇게 따뜻한 말 해주고 그런 걸 또 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주인이 그렇게 됐으면 아빠하고 엄마하고는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엄마는 잘하고 있어. 근데 아버지는 왜 상처받은 애한테 더 상처를 주고 있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제일 저는 답답하고 화가 나고 했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또 제일 정직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버지는 자기 상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차마 말도 할 수 없어서 거짓으로 주인아 아무 일도 없었지 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대할 수가 없어서 제일 정직한 사람이긴 한데 그 정직이 사실은 다시 자녀에게는 주인에게는 또 폭력이 되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특히 상처 있는 사람을 대할 적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먼저 이렇게 알아내는 거가 내가 상처 입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게 중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거는 다른 문제긴 하지만 얼마 전에 요새 좀 유행하는 책 중에 1938 타이완 여행기라는 소설책 요새 뜨는 소설책이 있거든요. 저는 윌라에서 떴길래 봤는데 거기서는 주인공이 일본인 여자 작가인데 타이완 1938년도에 타이완이 아직 일본 식민지일 때 타이완에 가서 여행기를 쓰러 간 거예요. 좀 이 사람이 성공한 작가라서. 그런데 통역이 하나 붙어요. 타이완 사람 원주민이. 근데 이 사람은 이 원주민이 너무너무나 다재다능해. 언어도 여러 가지 언어를 너무 잘하고 그런데 원치 않은 결혼을 앞두고 있어. 일본 사람과. 그래서 일본 사람과 일본 사람의 그 예절이나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원래 통역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일 안 해도 되는데 통역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 일본인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여자가 결혼하는 거가 못마땅한 거야. 한 번밖에 안 보고 좋아하지도 않은 사람하고 결혼을 앞둔 그거. 그러니까 자꾸 자기랑 같이 가서 일본 가서 살면 자기가 다 뭐든지 다 해주겠으니까 자기하고 같이 가자고. 그리고 원치 않은 결혼하지 말자고. 그러면서 어떤 거냐면 딱 아까 그 장애인 비장애인 그 친구하고 반대로
이 사람은 알지 자기는 좋은 마음이야. 근데 막 시혜를 막 베풀고 싶어. 그런데 이 대만 입장에서는 절대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인 거예요. 나를 생각해 주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는 시혜자고 나는 시혜를 받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상하관계밖에 될 수 없어. 근데 그거를 계속 이 작가가 이해를 못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거를 이해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게 하여간 약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원하는 거가 무엇인지를 여기서는 약자가 주인이 약자 아닌 것처럼 나왔지만 사실은 약자잖아요. 그래서 그 지난번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대접받고 싶은지를 먼저 알아내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영화 보면서. 네. 이 영화 보면서 저는 수호에게 되게 이렇게 주민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영화 어떤 캐릭터? 이거 받는 수호 저기, 성명서를 작성해서 받는 친구이고 그 수호의 여동생은 주인의 엄마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자기 어린 여동생을 맡기는 엄마 없이 아빠가 가장인 그 가족의 오빠죠. 그리고 그 동네에 성범죄자가 다시 출감 이후에 살게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소위 건강한 청소년으로 보암직한 그런 우리 일상에서 되게 모범생이나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의로운 사람 이렇게 보이는 그걸 보면서 내 모습이 저 안에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의도하지 않고도 실수하고 뭔가 잘못을 했을 적에도 정직하게 사과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수호가 가지고 있는 수호가 말하고자 하는 이 캐릭터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소위 사회적 연대 속에 있는 엘라이들이나 또는 같이 선한 의지하고 자선을 하건 선교를 하건 뭘 하건 이런 사람들이 자기 내면을 비춰보기 참 좋은 캐릭터를 이 영화가 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피해자 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넓게 보면 고정관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또 소위 어떤 사건 속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놓인 사람들은 피해자 다움이라는 또 가해자가 있다라고 하면 가해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각자의 입장에서 대입을 해보면 되게 이 영화가 절절한 메시지가 저한테 많이 와서 각각의 캐릭터에 다 저를 이입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수호가 제일 먼저 저에게는 좀 이입을 하기 좋은 캐릭터였죠. 그래서 수호에게 그리고 영화를 두 번째 보면서 왜 사과가 중요한 이 상징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 주인이 선생님하고 진로 지도를 받으러 갈 적에 놓여있던 사과 그리고 유라 애니메이션 그리는 주인의 친구에게도 사과가 2개 갖다 주고 이런 건데 자가용 세차장 그 씬 전에 학내 교내 폭력 사건으로 어쨌든 그 회의에서 수호하고 주인이 마주 앉은 씬이 있는데 거기에서 결국은 서명을 하는 과정이 주차장 씬 바로 전에 있는 씬이었는데 거기에서 결국은 주인이 그 성명서에 서명을 해요. 근데 조건은 네가 쓴 글이 잘못된다는 거 인정하면 난 서명할게 이렇게. 그러니까 폭력을 행했기 때문에 사과는 물론 해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장면만 보면은 주인이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폭력 징벌이나 어떤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회복적 정의에 의해서 회의가 완전히 모범적으로 진행된 건 아니지만 참 좋은 손들이다라는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전제가 그런 거였어요. 그냥 자기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억지로 쓴 게 아니라 네가 뭘 잘못했는지 인정을 하면 내가 이걸 쓸게 하고 그 성명서에는 문장이 얼마나
강하지 않은 사람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고정관념 속에서 이렇게 썼던가를 지적을 해서 저는 그 장면이 되게 가장 좋은 장면, 나에게 인상 깊은 장면 꼽으라면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과를 할 수 있는 수호로 성장해 가길, 또 나 자신도 시혜적으로 뭔가 하려고 할 적에 의로운 마음에 빠져서 자기를 마치 히로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고 사람과 사람의 일에 존재 양식으로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거를 이 두 주인공, 수호와 주인이 주인공이라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전해준 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우선 수호와의 동일감을 좀 갖는다면 그런 점을 저한테 좀 좋은 메시지를 좀 얻었었던 것 같아요. 사과는요, 그 삼촌이죠? 응. 가해자 응. 갇혀 있는 곳이 교도소, 응. 이게 청송 사과 응. 그거지 않습니까? 아, 사과가. 사과가 그냥 단순 사과가 아니라 청송에서 나는 사과. 그거는 제가 못 근데 그 봤어요. 사과를 얘가 이제 그 사과를 계속 어떻게 처리하더라? 그 버려달라고 선생님이 하죠. 선생님의 그 부모님이 사과 농장 사과 해가지고 농장을 아버지가 해서 보내준 아버지가 계속 사과를 보내줘요.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근데 얘는 선생님이 사과를 주니까 나 사과 싫어해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는 장면이 예, 있어요. 그 장면이 이제 네. 연상이 되니까 아하. 그런 부분도 그래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건 정직한 사과.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로부터도 사과. 또 자기 같은 처지에 자기는 내가 성폭력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에게 어쨌든 수호가 나름대로 또 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아직 깨우치지 못한 수호의 세계 안에서의 생각들에 대해서 얘는 저항하는 행동을 계속 그거 고쳐 못해. 그리고 그걸 인정하면 내가 쓸게 하면서 결국은 주인은 요청하고 있는 게 무한한 선의를 가진 엘라이들의 어떤 형태로든 큐어 엘라이 이런 것만이 엘라이가 아니라 저같이 사회활동이나 사회 정의를 위해서 소위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저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였다고 해서 사과가 굉장히 좋은 메타포. 그리고 이제 사과 편지를 계속 쓰니까 청송에서도 그거가 이제 사과라면 지긋지긋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걸 받지는 못했죠. 예, 이제 예, 주인공은 예, 예, 받지는 예, 예. 못했고. 그래도 찾아내지 않았나요? 찾아냈죠. 찾아내고 찾아냈죠. 나중에 이게 뭔지는 알겠죠. 저는 그거는 걔가 그 동생이 혜인이가 모든 편지를 다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한두 개는 주인이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항상 혜인이가 먼저 우편함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받은 적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사과가 더 몸소리치게 싫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저는 주인이가 스스로는 모르는데 스스로 아직 힘든데 나는 괜찮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자기가 살아내려 하는 노력 자체가 다른 성폭력 피해자에게 용기를 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도 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애가 참을성이 많아갖고 아픈데도 자꾸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 수호의 동생, 여동생이. 그래서 아픈데도 계속 안 아프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또 무슨 자기처럼 자기가 오랫동안 당했다 그러잖아요. 엄마면서 왜 그걸 모르냐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렇게 오랫동안 그 일을 당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리가 나쁜 일을 당했는데 참고 얘기 안 할까봐 걱정이 돼서 일부러 막 꼬집어서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인이가 그대로 크면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힘을 주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날 거라고 믿어요. 거기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성적인 거에 대해서 더 남자친구를 더 사귀고 하는 것도 나는 괜찮은 거를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데 막상 육체적인 접촉, 스킨십에 가면 또 자꾸 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런데도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안쓰러운 거죠. 저렇게까지 노력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데는 오직 그 모임, 거기밖에 없고, 엄마한테도 사실은 그 차 안에서도 처음에는 엄마 미안해 내가 괜히 얘기를 꺼내서 하고 또 가면을 쓰고 얘기하다가 이제 모든 것이 차단된 거에 딱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열을 하면서 진심을 막대 쏟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피해자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정말 자기를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살아야 되는 세상이 이 세상이구나 그런 세상이 드니까 참 씁쓸하기도 하면서 안쓰럽기도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그 주인이가 정말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그때 옆에서 진짜 누가 진짜 한 사람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꼭 혼자만의 힘으로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안쓰럽고. 다 열심히 안쓰럽기보단 저는 뭐 그런 감정이 들 수 있는데 굉장한 응원이 집중되어 있는 영화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향한 응원. 그런 것들이 그렇게 푸릇푸릇하게 보여서 참 감독님의 이 머리 세계가 어떤 걸까 알고 싶을 정도로 되게 이 영화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꼭 성폭력, 성범죄 피해자만이 이런 고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자기 삶의 고통을 갖고 있고 그 고통을 내가 여기서 도드라지게 드러난 성범죄 피해자는 아니더라도 내 고통에 대해서 프리다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그거 그렇게 소화 못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말은 너무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범죄 피해자에게 촉점되어진 어떤 인간관계의 모습을 보여준 영화라고 표현은 되지만 실제로 그 특정 주제를 빼고도 우리 모두는 자기 고통을 해석하는 자기 경험과 틀이 있고 그것을 혼자 지낼 수 없는 사회적 관계에서 그 고통이 드러날 때마다 또 감추느라고 감춰도 또 소화를 했다고 해도 주변의 수많은 메시지는 결국은 신뢰관계 없이 프레임 속에서 투사된 자신의 내면이 투사된 얘기가 오고 가기 때문에 저절로 또 상처를 내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게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형편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그 남동생도 모든 고통을 감추는 마술을 하는 거고 그러나 여전히 감춘 후에도 그 감추려는 마술에 색종이 박수가 떨어져서 그대로 입기도 하고 또 아토피가 왜 생겼는지는 원인은 있겠지만 여전히 긁는 일을 하면서도 그 과자를 자기의 어떤 치료 그냥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그걸 먹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토피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는 걸 선택한 동생 그리고 알코올을 중독처럼 하시지만 그분은 굉장한 자기 내면이 강한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의 내면의 고통을 삼키느라고 알코올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모두의 고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그 모든 가족이 그런 것들을 서로 알게 된 지점이 세차장 장면, 편지가 드러나는 장면, 서로 얘기하게 되는 장면. 이 장면에서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아끼려고 했는지, 동생이 얼마나 그 편지를 온몸으로 막아주려고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내 동생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방법이 주인이가 원하는 방법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서로 암묵적으로 각자가 전해주는 사랑의 열선들이 주인이 옆에 이렇게 있었고 또 나머지 가족들은 또 얽혀진 관계적 속에서 그 어떤 치유의 네트워크를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모습이 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상처는 남아요. 근데 그 상처가 계속해서 아직 이제 우리를 자극하는 지점이 있고 그럴 적에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을 우리는 또 이 현장에서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혜가 서로 교류가 되고 그대로를 그냥 그 행동 그대로를 보고 그치면 좋아. 근데 해석하지 말고 그거에 대한 의미 부여도 하지 말고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유가 있을 거야. 저 행동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그럴 이유가 그에게 있고 그렇게 선택한 자신만의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따뜻한 영화고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친구들의 목소리로 젠더를 떠나서 나도 그런 사람이야, 나도 주인이야 이런 영화잖아요. 근데 자기의 고통이 누군가의 취약함이 드러날 때 나의 취약함도 더 이상 취약함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얘기해서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래. 그리고 좀 길어지지만 어쨌든 그런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제가 옆에서 가깝게 경험을 한 게 세월호와 퀴어 가족들인데 우리는 웃어요. 많이 웃고 장난도 많이 하고 울 때도 같이 울지만 대놓고 왜냐하면 피해자 이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센서십 그 검열을 당하는 역사를 자꾸만 가지니까 그런 신뢰관계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맘 놓고 욕해야 되는 공간도 필요하고 웃기도 그런 게 우리를 또 치유하는 방식이기도 해서 모두가 모든 고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그 고통을 같이 그냥 가지고 가되 좀 가볍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은 사회가 이런 참사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 제도적 장치도 해야 되고 그 제도적 장치의 규율에 부응해서 자기강제를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식과 건강한 인간의식을 갖고 고양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처난 고통받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더 갉아먹지 않도록 영적인 해석을 하는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존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신뢰관계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다.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얻었던 나누고 싶은 얘기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감독이 그래도 이 주제를 조금 조심스럽게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이 저 사건을 다루는 자세가 감독의 자세와 완벽히 같다고 잘못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저 정도로 괜찮은 교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는 이주인이라는 사람의 입장인 거고, 근데 어떤 성폭력 피해자는 실제로 인생이 망가졌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 그래서 그런 걸 넣은 것 같아요. 남주인공 동생한테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주인도 세차장에서는 엄마를 원망하면서 울고 있다든지 그리고 그 부분도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 여주인공의 친한 언니 있잖아요. 미도. 네, 미도가 나중에 보면은 법정에서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때쯤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저기서까지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해버리면은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그러면은 자기가 괜찮은 부분도 안 괜찮다고 말해야 되나?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 정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주임처럼 어떤 부분은 괜찮고 어떤 부분은 아직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주인은 괜찮은 부분이 많이 표출이 된 사람이고, 근데 그런 자세가 법정에서도 똑같이 얘기가 된다면은 그거는 조금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괜찮은 거가 좀 그 이원적인 것 같아요. 지금 주인이가 괜찮은 거는 내 삶이 괜찮다는 거지 그 일을 당한 거가 괜찮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가서는 그 일을 갖고 이야기할 적엔 당연히 괜찮지 않다고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지금 괜찮다고 그러는 거는 지금 나는 내 삶을 괜찮게 살고 있어 하고 얘기하는 거랑
그 일을 당한 게 괜찮다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렇게 볼 수도 예, 있겠지만 예, 예. 법정에서의 이야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판사도 주문을 하기 전에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빈약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정에 그러니까- 가면 주인이 절대 괜찮다고 얘기 안 할 그러니까 거라고 그 저는. 사건이 괜찮았다가 아니라 네네. 그런데 후유증이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다 라는 근거가 변호사한테 추가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런 점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사건 자체는 당연히 주인한테도 아직까지도 엄마를 원망하고 할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제 3자가 보기에는 극복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자칫 약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회적으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명료하게 라는 생각은- 다가오는데. 남편 선생님 제- 얘기해도 돼요? 제 생각에는 거기 그 법정은 그냥 그려진 법정이고 실제로는 검사가 거기서 개입을 계속해요.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하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는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국선 변호사가 피해자인데도 꼭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그 피해자 변호사가 또 막 그쪽 이야기하는 거 막아줘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 피해자다움이 어디까지 사회에서 강요되는가를 보여주려고 극적으로 그 법정을 그렇게 그려놓은 거고, 실제로는 변호해주는 검사도 있고 피해자 변호사도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가족이 법률가 제 생각에. 그거는 그러니까 뭐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제3자들이 조금 더 라이브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했던 얘기였을 뿐이고, 실제랑 거리가 먼 법정 상황이라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한쪽은 이미 처벌 끝나서 깜빵 가 있으신 상태고 그 미도라는 캐릭터는 아직 그 분노나 이런 게 아직은 안 된 상태에 법률 문제도 아직 진행 중인 상태라서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깜빵까지 다 가시고 처벌도 다 되신 상태에서의 이제 그 극복하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너 어렸을 때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이렇게 있어야겠구나, 얌전히 있어야겠구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분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피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괜히 또 밝게 살았다가 또 이 사람 뭐 깜빵 빨리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 주인공에 대해서 그분의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방해가 되는 얘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아직 진짜 법률 분쟁 중에 이런 것도 다른 각도로 이제 들어가는 것. 저는 중요한 게 이제 약간 이제 문제를 다루는 걸 보면 저는 일상이 그려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댓글에도 이거하고 전혀 성폭력하고 다른 자기의 그 사례를 그냥 써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냥 일상을 너무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거 자체가 영화로 나오니까 거기에서 나도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냥 오픈이 될 수 있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좋은 영화를 생각해요. 어디 뭐 뚝 떨어져서 어떤 특별한 조건하에 뭐 처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집에서 살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래 한 가지 사건, 성범죄자가 돌아온다는 그 사건 하나 갖고 이렇게 그려냈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도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때 막 사람들이 성환하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아까 프리다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영화가 다루는 게 꼭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보면서 조금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게
그래서 영화가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아까 거짓된 위안이라고 얘기했고 거짓된 평화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게 또 우리 삶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가면을 전혀 안 쓰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특히 목회하시는 분들은 성도분들 앞에서 꼭 정직하게 얼굴을 드러낼 수 없고 그 가면을 써야 할 때 당연히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거를 이제 바라는 건데 사실은 거짓된 평화가 우리네 삶의 일상이다. 저는 그 생각도 많이 해요. 저는 가면이다, 거짓에 이렇게 음. 이분법보다는 회복 중, 그렇지. 약간 이게 그 아닌 말이 중, 더 뭐 이런 낫겠네요. 느낌인 건데 네네. 주인이란 친구는 그래도 회복 중의 궤도를 잘 올라타고 있는 걸 같아 보였고, 그러니까 이래 분쟁이 터질 때 이 친한 친구에게 주먹질 됐어. 학교 폭력을 회의로 나가는데 대신 또 화해도 하잖아요, 얘네들은. 근데 이제 그 고민시 배우 나왔던 분은 아직은 공전을 좀 그냥 그쵸. 남성 차측에 그 주인공이 남자 데려와서 같이 하려고 할 때 먹을 거 사오고 할 때 아직은 같이 동행하는 것 자체가 분노가 있는 상태. 요때는 아직은 좀 그렇게 모여서 좀 더 분을 쏟고 법도 좀 처벌 이렇게 확실히 되고 약간 고려해야 되는 상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키워든 무슨 젠더든 뭐든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교회의 피해자기도 하죠. 교회 제도권에 열받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같이 지내려고 할 때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사실 남자 주인공 입장에서 자기가 왜 맞는지 이제 나중에 다 알아서야 내가 이래서 맞은 거였어 이렇게 납득했지만 중간엔 몰라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내가 볼 때 내 동생도 있고 우리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인데 얘가 왜 이렇게 문장 안에 꼬투리 잡고 그렇지. 그 폭력과 얘 입장에서는 자기 폭력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전반적인 스토리를 알고 보니까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같이 지내는 그 과정에서 오는 어떤 걸 어떻게 팀을 만들 수 있느냐, 약간 이게 고민인 것 같고, 저마다의 회복 과정 중에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획일화되게 누구시구나, 누구시구나, 교회 일단 우리 공동체 모두 이 사람 얘기 듣고 우대해줘야 된다. 아니 또 이 사람도 내가 진짜 지금 오늘날 2026 한국 사회에 내가 진짜 피해자다. 이렇게 해버린 순간 약간 팀이나 우정이나 같이 동행하는 이게 발생하기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과 뭔가 이제 복지기관에서 기관의 운영자와 뭐 상담과 상담 케어 받는 사람, 이게 돈이 오고 가면서 막 전문적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관계로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동행하는 친구로 가능한지 이런 걸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영화 속에서 그 두 캐릭터 회복 중에 있는 두 캐릭터를 볼 때 이게 아직 법적인 케어든 의료적 케어가 필요한 단계의 그런 피해자라는 게 좀 중요한 캐릭터가 있고, 이제는 일상에서 좀 막 부대찌면서 서로 또 주먹 다짐도 하지만 또 자기 얘기도 하고 그런 단계의 캐릭터가 그냥 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갈등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그 감정에 이제 이게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누구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가정 어릴 때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다거나 집이 어렵다거나 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누구는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뭐 지적 수준이라든지 쓰는 언어라든지 정서적 안정성이라든지 아마 이렇겠구나 라는 게, 저도 이렇게 직업이 교사였다 보니까 애들 케이스를 그렇게 분석하는 게 거의 몸에 배어 있거든요. 솔직히 학교 시간 강사로 여러 학교를 싹 돌면은 되게 눈에 보여요. 아마 그게 영화에 유치원 교사 얘기 나오잖아. 이렇게 이런 가정에 있는 애들 사랑을 못 받아서 결핍이 있겠죠. 근데 이게 수학적 확률로는 이게 너무 티적으로 만나면 좀 그렇지만 수학적으로는 조금 그런 게 많아요. 제가 학교 현장에 애기들 만나다 보면은. 근데 그거는 확률일 뿐이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저도 교사병으로 그게 있지만은 사회에서도 그게 되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친구로 만나기보다는 일단 이 사람을 내가 아는 어떤 카테고리 빨리 집어넣어서 이런 고민, 이런 피해를 받았어? 그럼 이렇게 딱 그 틀에서 못 나오게 사람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요소를 여러 캐릭터들을 같이 이렇게 좀 주변 인물 중심 인물 넣으면서 넣으니까 참 요렇게 이게
굉장히 섬세한 영화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씬 한 씬에 모든 것에 그 감독의 생각들이 잘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서 영화라는 게 정말 그 몇 분 안 되는데 이 많은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담아냈나. 굉장한 작업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영화를 많이 만드는 자는 사람은 아니죠. 아니에요. 네. 6년 만에 만든 아. 거예요. 예. 6년 동안 만든 거예요. 6년 만에 6년 동안 만든 거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아. 쉬어갖고 못 만들었대요. 그래서 음. 우리 집 장편은 3개고 손님이랑 콩나물 이런 단편도 있는데 저는 이분 영화는 다 처음 봤거든요. 알았어. 근데 이 영화가 제일 좋아요. 네. 다른 것도 좋아요. 우리들도 되게 좋아요. 넷플릭스에 있어요. 넷플릭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아요. 애들이 주인공이에요. 이게 제일 큰 애들이에요. 상처받지 않은 고통 없이 사건 없이 어떻게 인간이 살아. 음.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정말 그 판단하지 않고 세계를 납작하거나 2개로 딱 나눠서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호기심보다는 그냥 알면 아는 대로 그냥 공감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일단 그냥 쑥 받아들여주는 사람. 그리고 알고 난 다음에는 정말 너무 흔한 말이 돼버렸지만 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정말 얘기 나눠줘서 고마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옆에 있어 주도록 한번 노력할게 나도. 그리고 나도 너처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솔직한 사람이 되보려고 노력할게. 이런 얘기들이 지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말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우리를 나눠 놓지만 때로는 말이 칼이 아니라 생각이 칼이 되어서 말로 결국 나오지만 외워서라도 그런 말들을 좀 하면서 공감적 상대의 존재를 그대로 저는 그걸 관상적 바라봄이라고 얘기를 영적으로는 하는데 그런 가치 판단 없이 거기에 너무 집착하려고 하고 너무 애써서 편들려고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내면의 힘을 믿어주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그가 되도록 옆에 있고 이런 간격이 있지만 끈적임 없이 너무 냉소적인 시각이나 애착, 집착 없이 공감과 존경의 시각과 곁에 하려고 하는 여유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마음만 있어도 우리가 좀 안전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과 장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예언은 저는 적어도 이제 그런 공간이라는 신뢰는 좀 있고 그래서 우리 이런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해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좀 더 깊이 고민되는 지점이 저에게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의주님 너무 제가 말 많이 해서 죄송해요. 재밌게 본 포인트 그것도 없어. 저는 이제 호평을 엄청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 교인들하고 같이 가서 봤어요. 주일에 이 영화 나온. 영화를 같이 가서 봤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 그 쪽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난의 쪽지가 나중에는 똑같은 사람이 쓴 것 아닐 수 있지만 아니 같아요. 글자 자체가 똑같은. 맨 마지막에 나온 여러 명. 쪽지는 여러 명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한 사람이 쓴 건데 그쵸? 여러 사람이 다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그 거고. 내용을 쓴 보고 거는. 해석이 달랐어요. 저희 교인. 그래요? 그러니까 저의 이해는 그러니까 주인이가 당한 고통과 같은 비슷하지만 다른 모양의 고통을 당한 친구들이 보내는 고마움, 응원, 동감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가 버텨준 게 비슷한 고통을 당한 다른 친구에게는 새로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라는 설정으로 딱 읽혀지는데 그러니까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얘가 당한 고통을 자기를 그대로 열어 보일 만한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당한 고통을 이 사람이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현실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걸 감지하는 순간 스스로 버텨내든지 아니면 피해에 몰입해서 그냥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이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인은 스스로 이겨내기로 결정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던 건데 자기가 자기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여기서 던져보면 전 참 불가능하게 여겨지거든요. 지금 우리 현실은.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 학생도 그렇고 뭐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약점을 노출하는 순간 이미 세상에서 한 발짝 뒤로 밀릴 것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상황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교회 공동체나 또는 우리가 깊은 기도 뭐 할 때 느꼈던 위로 받음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찾아왔던 위로도 있고 친구로부터 받은 위로가 우리한테 큰 힘이 되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걸 생각해 볼 때 과연 지금 교회란 공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를 열어보일 수 있는 공간인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되는 공간들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은 보수적인 교회들이 잘하고 그렇지만 이제 다락방이나 뭐라고 부르죠? 순이라고 부르나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소그룹 같이 뭐 이렇게 각 지역으로. 근데 그런 하죠. 거기서 엄청 잘하는 데들 많더라고요. 엄청 따뜻해요. 그래서 거기를 너무 그리워해. 그럼 근데 돌아보면 그게 예전부터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시기 동안에 가졌던 문화 중에 하나였구나라는 깨달음도 또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고통당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도 비난받지 않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저요? 네, 그런 교회 있고. 그러려고 노력은 하지만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러지 못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주인이가 자기가 그 성폭력 당했다는 것을 드러냈을 때 그 친구들, 주인을 아끼고 응원해주는 친구들도 주인을 과잉 막 보호하잖아요. 아이고 과잉해서 과잉해서 막 체육 시간에 주인이는 괜찮은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막 목을 갖다 대는데 주인이가 야 하지마 하는 건 당연하게 하는 건데 장난인데 막 자기네가 막 성을 막 다시 내준다든지 아니면 사과 갖고 얘기하는데 트라우마 얘기 자기네가 꺼냈다가 자기네가 놀라서 막 아니야 주인아 괜찮아 이러면서 이거 내가 다 먹을게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그거 사실 자체가 주인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주인 거기서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또 아우 차라리 주인이가 그 얘기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나 어색하다고 주인이 그 이야기 알고 나서 근데 그 친구들은 주인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친구들인데도 그 상황이 어색하고 자기네가 어떻게 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모습이고 사실은 학교에서 너무 착한 애들만 있어 그 학교는 나쁜 애들이 하나도 없어.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학교에서는. 정말로 그런 일이 터졌을 적에 저는 그걸 갖고 빌미 삼아서 더 놀리고 막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학교는 참 좋은 학교고 좋은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피해자하고 이렇게 드러내는 것 자체가 참 너무나 어려운 용기일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것을 아까 한목사님 얘기한 거와 같은 맥락인데 작은 그 공동체 안에서라도 교회 안에서라도 맘 놓고 내가 이런 피해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그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길 텐데 저는 주인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폭로된 게 주인이 삶에는 훨씬 더 건강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주인이가 어떤 거를 이제 아닌 척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죠. 교회에서 이 주제는 좀 생각이 다양할 것 같아요. 응? 이 주제는 생각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르고요. 얘기 안 했으면 해요. 아니 그 하고 안 하고 그건 필요 해서는 또 이런 상황으로 가면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 영화의 주인공이 필요한 건 그냥 보통의 삶이거든요. 그렇죠. 같이 일상의 부딪히고 삶이지. 때리고 막 태권도 하고 그리고 아주 엄마나 또 친구 중에서도 뭐 나중에 조금 더 컸을 때는 정말 제가 대학생쯤 되면 아마 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가까운 친구 몇 명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냥 연애도 열심히 하고 저는 키스 씬으로 영화가 시작돼. 저도 영화 처음 보고 지금 내가 이거 맞나? 그리고 내가 교회 이거 추천해야 되는 거 약간 깜짝 놀라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윤가은 감독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서사에서 키스 씬이 첫 장면이 기억에 남는 건 맞아. 이게 더 열심히 성적인 사랑을 즐기고 얘는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물론 그 뭐 어려움 있겠지만 청소년 수준에 저는 그렇게 키스하면 청소년 살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 고백해보고 살짝 데이트 약간 요 정도지. 작가님이니까 그렇죠. 요새 애들은 다 그러니까 요새 다 하는데 약간 제가 볼 때 그 애가 주인이가 고민해 그 다음 단계 레벨의 스킨십에 고민되는 거는 물론 트라우마도 있겠지만 보통 청소년도 그 정도 다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그냥 그 정도 생각하면 얘는 연애도 잘하고 키스도 잘하고 엄청 그냥 그 정도의 보통의 삶이면 되니까. 또 교회에서도 뭐 교회에서 몇 명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꼭 그걸 다 오픈한다고 뭐 꼭 깊은 관계인가? 자기의 선택인데 네.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아, 난 이렇게 나를 오픈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라는 그치. 그 필요. 그렇죠. 나는 수도 이제 있고, 이 영화가 할 수도 있고. 그런 걔가 어떤 그 성적인 트라우마가 있어서 키스에서 더 진도가 안 나간다라고 나중에 이렇게 해석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니네들 시청자들 당신들 지금 그러고 있지 그러지 마라는 메시지로 들려요. 그러니까 얘가 키스를 하고 남자친구하고 어떤 더 몸의 접촉을 어느 단계에서 자꾸 거부하는 건 그냥 한 개인의 특성이고 그것이 나중에 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기의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건 나머지 사람들의 해석이지 실제로 주인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감독은 오히려 우리가 저는 좀 바라는 게 우리가 내가 여자라는 걸 밝힐 이유가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드러나는 모습으로 내가 여자라고 규정당하지 않는 사회에서 난 살고 싶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우리는 자기의 과거의 아픈 서사를 드러냈을 때 용기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도 진전이에요. 사회적 진전. 근데 그것이 더 이상의 얘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일어난 하나의 그냥 사건이고 특성 그냥 그 사람의 역사의 한 이야기지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 정체성의 문제로까지 이렇게 갖고 가고 행동의 해석의 틀로 작동하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너무 빠른 사고의 작동, 이거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그래서 직장에 취직할지 학자가 될지 모르지만 또 거기에서 얘는 이 말을 하게 될까 안 하게 될까 또 어떤 이런 게 없이 주인은 이 과정에서 성장해 가고 있고 주인의 경험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 얼마나 이슈가 많겠어요. 근데 그 이슈를 나의 문제도 그렇고 너는 왜 그렇게 키 작아 만약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프리다 한 사람 그리고 내 이름에 대해서 물어주는 사람도 고맙고 안 물어주는 사람도 고맙고 또 나는 어떤 사람한테는 설명하고 싶고 어떤 사람한테는 설명하기 싫고 어떤 사람한테는 오연설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이게 다 내 안에서 그냥 드는 나의 자율성이 수용되는 정도까지 내가 그걸 조율하면서 하는 역량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역량이 있든 없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자신만의 세계가 있다. 그 세계 자신이 주인이 되도록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서로를 초대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성급하게 해석하고 과잉 친절 베풀고 시혜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우쭈쭈하려고 할 필요도 없이 그리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런 의미에서 그 의견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그 미도하고 주인이하고 둘이 이렇게 밤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저는 그 장면이 미도하고 여기 주인하고 주인 그게 전 주제하고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미도가 주인한테 묻죠. 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쉽게 잘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되고 어렵고 넌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인이가 사랑 이렇게 대답하니까 미도가 뭐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것이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용서가. 나를 용서하는 거. 근데 거기서 용서가 남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용서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자유라고 봤어요. 자기를 용서하는 게 자유라고 봤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라고, 그게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더 노력해야겠지 하니까 주인이 따라서 더 노력해야지 하고 대답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도가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걔네가 정말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는 사랑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이고 이 미도는 용서가 자기를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게 사실 자기 잘못이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자기 잘못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자유롭게 하는 거 그거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지금 주인이도 미도도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거를 여기서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저는 너무 못됐기 때문에 저는 저를 용서 잘하고 남을 용서 못하는데 근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용서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그래도 본질은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용서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를 못 믿게 되는 순간 용서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 안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저를 굉장히 얽매여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던 어느 순간에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게 굉장히 저를 계속 얽매이고 있어서 지금 제가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 스스로를 용서 못하니까 정말 예수님 힘으로 성령님 저 마음 주장해 주셔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지금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생각마저도 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영화에도 그게 많이 감정이입이 됐는데 참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그 갖고 있는 죄책감이라는 거 저는 또 죄책감이 있는 거죠.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계속 봐야 되는 상대고 끊을 수 없는 상대인데 그걸 용서하지 못한다는 더구나 목자라면서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 그런 거가 참 저를 얽매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어떻게 해결이 나올 수 있는지 저렇게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더 노력해야지 그게 답이라면 참 많이 힘들다 그 생각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다 누구나 그런 거 있겠죠. 그런 사람. 근데 그 용서라는 게 저는 하나님의 언어인 것 같아요. 용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죄송해요, I'm sorry 하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괜찮아요 얘기하는 아주 짧은 용서도 있지만 정말 내가 어떤 사건에서 상처를 입었는데 그것을 다 해소하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용서한다. 이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책임 전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어이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건 이해가 되고요.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이 이 지상에서 살 동안 적어도 내 생명을 자연사하기까지 보존할 수 있는 자기 노력 정도는 용서가 안 되면 굳이 그 용서를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 강제에서 좀 벗어나길 바래요. 누구나 다. 그래서 그 시간이 언제 선물처럼 와서 그런 날이 있으려니 하는 그거까지 포기하지는 말되 어서 빨리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에서 또 교리적인 어떤 책임 때문에 또 직업적인 책임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서 자기를 해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거리를 사람마다의 거리가 다 다르잖아요. 제 딸하고 저는 제일 가깝게 앉을 수 있어요. 폭에서 앉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다 다르잖아요. 지금 거리가. 그런 것처럼 나에게 해를 입혔다고 해서 내가 판단한 사람에게 굳이 내가 먼저 괜찮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용서한 것처럼 해서
그게 너무 원하면은 참 진짜 도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되지 않나. 저는 저하고는 그렇게 화해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안 만나고 살 수 없는 세계에서 살지만 그런 존재들로부터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미친 개가 달려온다 그러면 도망가야 되는 거지. 아,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안아줄게 이러지는 않은 것처럼 모든 존재의 그런 어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저는 그렇게 그냥 다 관계의 거리가 다르다. 내용과 질도 다르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나는 나를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자꾸 너 왜 용서 못해? 용서 못해? 너 왜 그렇게 꽁에 있어? 이런 거를 내 스스로에게도 질문할 때는 또 오늘은 시간이 맞나 보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때가 가끔 있어요. 저도. 너무 뭐 그러지 마세요. 그죠?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미도가 주인이 남자친구를 그 공간에 데려왔을 때 화를 낸 거는 되게 공감이 돼요. 그 친구가 왔을 때 그 친구는 좀 뻘쭘했겠지만 미도가 그 재판 끝나고 온 건지 아니면 모르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그 자기 모르지만 엄마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고모들이- 잘 안 나요. 근데 엄마랑 고모들이 찾아와서 아버지에 막 대해서 아버지는 해주라고 막 얘기했겠지. 그래서 화나서 엄마하고 전화 끊는 참에 그래요. 그 저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분노가 그렇게 표현이 됐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공동체가 여러 모습을 그래도 정죄하거나 따돌리거나 그렇지 않고 함께 이렇게 시간이 걸려도 품어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는 필요한 용서는 아까 그런 용서잖아요. 그냥 그 주인공이랑 남자의 그 서명 받을 애가 싸웠어. 진짜 저도 이제 약간 직접 물리적 싸움을 하며 자란 세대여가지고 사실 그러고 화해하고 축구하면서 화해하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 정도 안에서의 난 이런 언어에 굳이 근데 진짜 학교면은 요즘 이제 친구들이 선생님들이니까 이 학교 폭력으로 진짜 가서 이 정도만 돼도 다 변호사 선임가 막 난리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서로 입장이 달라서 싸우는 건 물리적 폭력이든 뭐 말이든 일단 이렇게 좀 울고불고 한 다음에 좀 화해도 하고 이런 경험을 어릴 때 수없이 많이 겪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바로 초장부터 애들 싸움부터 법으로 막 가기보다는 근데 이제 진짜 법으로 이런 성범죄 이런 거는 좀 법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고 그러니까 용서도 저희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연습해야 되는 용서는 요 정도예요. 저마다 사정들이 있고 트라우마 상처들이 다 있는데 이걸 서로 어떻게 다 모르잖아요. 그럼 부딪히다 보면 진짜 몸싸움이 일어날 만큼의 늘 있는 싸움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일단 요 정도에서 씨름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저기 또 솔직히 안 되잖아요. 저 옆에도 손절 사회 책 있지만 저도 그렇고 이게 친구들 만나보면 그런 단어 선택과 표현과 그 맥락의 언어 이런 걸 가지고 다 이렇게 싸우거든요. 서로 용서 안 해요. 근데 이제 만약 이런 아동 선범 이런 경우 이걸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게 용서 폭력이잖아요. 용서해야지. 근데 그렇게 적용하자는 건 아니고 근데 진짜 있는 서로 어쨌든 노력해 보려고 하는 사회에서 그 세계관도 다르고 각자 고통도 다르고 이러니까 오는 부딪힘들 저는 이걸가 고민이거든요. 이것도 안 되는 판에 너무 그런 웅장한 용서를 가져와 버리면은 이게 약간 물론 우리가 각자의 수행 안에서 그런 큰 방향을 정할 수 있겠지만 제가 현실에서는 작은 말다툼 하나 좀 안 되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자책할 근데 상대는 내가 용서하기를 나한테 청하진 않지만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만 하면 이게 될 것 같은 관계가 회복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말 한마디를 제가 못하고 있는 거죠. 못되게 붙여먹어갖고 그러니까 상대가 계속 못되게 군다거나 이제 나는 너 용서 따윈 필요 없어 이러고 있으면 그게 제가 나쁜 게 아니지만 나도 아무 생각도 안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말은 안 하지만 너무 미안해서 나한테 말을 못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괜찮으니까 우리 그냥 없던 거 하자고 하고 관계 다시 좋아지자 이렇게 얘기하면
회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제 못한 거죠, 제가. 그 저는 요거는 이렇게 전혀 모르지만 우리 친구들한테 그게 가능한 그냥 음. 약간 뭐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게 가능한 레벨의 일들이 있고 진짜 이 영화처럼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근데 가능한 일들은 가급적 서로 노력하는 게 좋겠죠. 네. 근데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요. 저도 막 꿈까지 나왔거든요. 한동안 내 강의실 뒤에서 학생들 뒤에서 팔짱 끼고 내 강의를 쳐다보는 총장의 모습이 한동안 꿈에서 계속돼가지고 아 되게 힘들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대놓고 압박하는 사람들은 사실 되게 별 감정이 안 생겨요. 그냥 자기를 가는구나. 그치. 그랬는데 실제로 꿈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아닌 줄 알았는데 상처가 됐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사표를 내는 행위나 또는 광주를 떠난 그 삶의 여정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보호하는 행동이었고 저는 저에게 어떤 피해자 의식을 더 주기보다 내가 온전하게 자유롭게 내가 가진 삶대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 누구는 막 용기를 보고 누구는 뭐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다 지지해주고 또 힘내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제가 사는 삶에 있어서 좀 더 안전하고 내가 나다울 수 있는 방식으로 삶을 선택해온 삶이라서 치아맞을 것도 없고 연민의 눈으로 받아들일 것도 없고 욕먹을 일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도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거 뭐 있어요? 여기에 미도가 질문한 게 참 우리 모두에게 한 번쯤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나 이런 거. 그렇게도 글쎄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안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있습니다. 종교는 없는데 마음속에 어떤 가상의 사람을 하나 이렇게 세워놓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은 한 가지 질문만 합니다. 혹시 너가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질문만 하는 사람을 마음속에 하나 두고 있습니다. 너 지금 집착하는 거 없어? 이렇게 묻는 사람. 보통 고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문제는 아직까지는 잘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정적인 그런 거는 아직은 매우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일단 요거 마무리하고 그냥 네. 토크 아, 잡담 네. 이렇게 네,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조금만 잡담을 저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네.